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먼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각 종목별 경기 소식을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유도 이정민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14일 81kg급에 출전한 이정민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샤리프 카릴로스 선수를 만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를 펼쳤고 상대 선수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발 뒤축 걸기로 몰아붙여 한판 승을 거뒀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중심이 앞으로 딱 쏠려 있길래 앞발을 내주길래 이제 찬스가 왔다 싶어서 이제 걸었던 게 대회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정민 선수는 비장애인 유도 선수 출신으로 한국 유도의 간판 왕기춘 선수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로 비장애인 선수들과의 경쟁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민 끝에 시각장애인 유도 선수로 전향한 그는 곧바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고 지난 2월 헝가리 시각장애인 유도 오픈 대회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유도를 하다가 장애인 유도 이제 잡고 시작하는 이 장애인 유도를 접하게 되니까 외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잡고 시작하니까 힘이 일단 선천적으로 타고난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근력적인 부분이나 근지구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특히 내년에 있을 리우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는 이정민 선수는 꿈의 무대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새내기 교사에게는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 더욱 뜻깊을 텐데요. 이 남다른 사랑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걷다가 볼까? 네, work. 네. 힘찬 목소리로 아이들과 호흡하는 편도한 선생님. 올해 교편을 잡은 새내기 교사입니다. 백내장으로 17살 무렵 시력을 잃었지만 교육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걸어서 가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좀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아쉬웠던 점이 꿈을 찾아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느껴가지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먼저 다가서고 노력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인기 많아요? 완전 많아요. 수업하실 때 되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좋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권 침해로 얼룩진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그만큼 더 열린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둔다면은 과도기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새내기 교사. 첫 스승의 날을 보내는 그의 꿈도 조금씩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해준 선생님, 내가 나의 꿈이 뭔지 깨닫게 해준 선생님,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됐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개사육장 업주가 40대 한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김포경찰과 함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센터와 경찰은 해당 업주가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1년여간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센터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나 공공건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란 장애인과 노인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지난 1년여간 병의원의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100명 중 36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행정학회지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구 대상자 만여 명 가운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00여 명으로 전체 16.2%였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로는 36%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딱딱했던 지방세 고지서에 새로운 정보가 담깁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QR코드를 찍으면 지역 행사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김미연 씨는 그동안 못 보던 QR코드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니 안산 지역 주위의 먹을거리와 놀거리, 볼거리 정보를 안내해주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지서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곳저 다른 지역의 내용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안산 지역의 맛집이나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3,700만 건의 지방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도민들은 앞으로 시군의 정책과 행사를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미아 찾기와 같은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달 안산국제거리 극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40만 명에게 QR코드를 찍어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자를 전송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도정의 소식과 정보를 손쉽게 접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도민의 성실납세 풍토도 정착되리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고지서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전국 최초. 경기도는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6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QR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충북 영동군에 가면 수령 250년이 넘은 큰 나무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새들어 살고 있다는데요. 자신의 양분을 나눠주며 작은 나무를 키우는 모습에서 주민들도 더불어 사는 의미를 새삼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한 시골 마을 어귀에 수령 250년이 넘은 아름드리 왕버들나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무 몸통에 몇 해 전부터 여러 종류의 어린 나무들이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가 확인해 보니 열매를 매단 벚나무와 삼뽕나무, 꽃망울이 맺힌 쥐똥나무가 보입니다. 이곳에 둥지를 튼 나무는 팽나무, 올개불나무를 합쳐 무려 10종류. 마을 사람들은 나무들의 오랜 동거에 애틋한 마음까지 듭니다. 흔한 나무는 아닙니다. 새들이 물어다가 이제 난가라라서 별나무 나무가 다 있어. 여기 관광버스도 엄청 많이 와 서울서. 막 2대서 3대서 와가지고 이거 다 보고 저가 문화재 보고 그러고 가고 그래. 이곳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마을. 벼고동나무 줄기에 어린 느티나무가 뿌리를 박았습니다. 이 특별한 동거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영동군은 이 나무들을 보호하고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학산면 왕버들 나무에는 8종의 나무가 공생하고 있으며 이런 나무를 마을 주민들이 귀하게 여겨 영동군에서는 2009년도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식하는 새나 다람쥐의 배설물에 섞인 씨앗이 싹을 틔어 자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스로의 양분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를 통해 주민들은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과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편식을 하기 쉬운데요. 경기도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농산물 체험 교실을 열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보랏빛의 비트가 담긴 시험관에 물을 넣자 붉은빛의 물이 듭니다. 채소에서 색소를 추출하는 실험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완두콩을 직접 까보기도 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씩 콩을 골라내는 모습이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콩깍이 처음 해봐가지고 재밌어요.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가운데 8명이 과일과 채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체험교육. 올해는 경기도청과 북부청사 6, 7세 어린이집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농산물에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식습관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대상 농산물 체험 교육은 이번 교육이 3년차 되는 교육 사업으로서 대상 어린이들이 농산물에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성장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함유한 과일과 채소. 식습관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이달 20일까지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립니다. 집집마다 장애인 미술가의 작품을 하나씩 소유하는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의 가가호호를 제목으로 내건 이번 행사엔 청각장애 일러스트 작가 구경선 씨를 비롯해 장애인 작가 75명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경기도가 이달 1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A29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 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무주택 장애인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세종대왕 한글 전국 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초중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참가자가 한글 붓글씨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급 승진을 앞둔 최 반장. 회식 후 의문의 괴한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던 최 반장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승진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는데 숨바꼭질의 소년주와 끝까지 간다의 제작진이 만난 추적 스릴러.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매 장면마다 쫄깃한 긴장감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소년주와 마동석, 박서준 등의 배우들이 폭발적인 열연을 선보입니다. 도시에서 불현듯 고향인 코모리로 돌아온 이치코.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엄마가 보내온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이치코는 엄마가 왜 떠났는지 또 자신은 왜 고향으로 오게 됐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데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의 후속작. 맛있는 음식의 향연을 담은 영화로 1년 동안 일본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거하며 느리게 사는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소소한 일상을 담백하게 담아내며 기분 좋은 삶의 쉼표를 건넵니다. 지난해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연극 사랑을 묻다가 5월 24일까지 선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970년대 추억을 불러오는 감성 뮤지컬 꽃순이를 아시나요가 이번 달 25일까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록 보컬리스트 김경호의 데뷔 21주년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가 이번 달 23일 서울 상명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교사.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마음에 걸려 간식거리를 챙겨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못한 다른 친구들에게 서로의 몫을 나눠주기 시작한 학생들. 그저 아침을 거르는 이가 없기만을 바라며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학생들은 나눔이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복지TV 창사 10주년 장애인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오는 19일 화요일 국회에서 기념식과 장애인 문화 관광의 날 선포식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